의약품은 요양병원에선 비용일 뿐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으로 응답하라. 기존가보다 최대 60% 이상 저렴하여 요양병원 경영에 숨통이 트인다.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 네, 여러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강의입니다. 자, 2차 시는요, 환자평가표 이해하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환자평가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다 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보는 시간은 다라기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는 시간은 각 차시마다 우리가 이제 그 진료 영역 쪽으로 들어가서 환자평가표 매길 때 그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여드릴 때 강의에서 선보이니까 그때 좀 기대해 주시고, 요 환자평가표 이해하기는 주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평가 자료를 봤을 때 영역이 구조 영역이 있고 결과 영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진료 영역입니다. 환자평가표는 진료 영역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이 환자에게 청구한 명세서 그리고 행안부 사망 자료까지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래 그 행정적인 딱 절대값이라고 거의 할 수가 있는데, 이 환자평가표는 사실 이 평가를 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 달리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적정성 평가에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환자 평가표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가면 차시가 거듭될수록 강의에서 자, 이 부분의 점수를 따려면 환자 평가표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세부 항목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팁을 공유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심도 있는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고시 자료인데, 요양병원은 환자 군별 뭐라고요? 상대 가치 점수 결정을 위해서 매월 환자평가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 6개월치 본다라고 고시했죠. 자, 그래서 지금 2주기 5차시를 예를 들면 2023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작년에 촬영했던 강의에서는 요거 크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계도 기간이었는데, 의료법이 통과되고 나서, 제정이 되고 나서, 시행이 되고 나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환자평가표 당에 뭐라고 돼 있냐면,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의무기록을 근거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돌아다녀 보면, 출장을 다녀보면 인프라가 너무 다 상대적으로 너무 다 천차만별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의무기록을요, 예를 들어서 진료기록부라고 해요. 진료기록부. 이거는 예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의사 이름은 들어가 있고 옆에 서명이 없어요. 예전에는 의사 이름만 들어가도 됐었거든요. 의사 이름 들어가고 거기다 도장을 찍던가, 안 그러면 그냥 뭐 의무기록 떼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도장이 없어서 의사 이름만 있어도 이제 굳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여러분, 의사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진료기록부를 인정할 수 없다. 즉 의무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뭐 점수 차감할 구실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문제 삼아질 수 있는, 왜냐 의료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자서명이 없는 분들은 전자서명을 반드시 깔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처방 내고 하나 기록을 할 때마다 계속 이제 떠서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사실 안 까는 것 자체가, 왜냐면 돈이 들기 때문에, 돈이 매년 또 들어요.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도 이게 법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의무기록으로 인정 못 받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판례에서 나왔다는 거는 계속 그런 사례가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서명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환자평가표는 매월 1에서 10일 작성함을 원칙. 요거는 너무 스탠다드하고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요거를 또 간과하시는 분들, 초보분들이 있으신데 요런 것들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부분인가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작성일을 기준, 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7일이 확보된 거예요. 사실 하루 이틀 갖고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지만 평가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지속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7일이라는 거.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특정 기간 발생이 되는 경우에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세부 항목에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일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며칠에 입원했는데 이 환자분 며칠에 작성해야 되는지 맞나요? 이런 것들로 되게 그 궁금증이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너무 왜 저렇게 당연한 질문을 해? 이게 아니라 처음 하신 분들 다 어려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당연히 정액 수가 적용 기간이어야 되고, 자, 만약에 월말 입원으로, 자, 요 두 가지는 조금 맞닿아 있는 얘기예요. 자, 예외인 경우. 항상 세부 항목에 보면 예외인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 부분들 잘 챙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외여서 해당이 안 돼 있어. 점수가 차감됐어. 누구 잘못일까요? 그 환자평가표 담당한 분의 잘못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부 항목은 꼭, 자, 첫 번째도 세부 항목, 두 번째도 세부 항목. 뒤에 차시 거듭될수록 그 강의에서 좀 중요성을 더 예시와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2월에 환자평가표가 이제 작성된 경우에는 그 환자평가표를 생략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작성일로부터 환자평가표를 그 전 달에 작성을 했는데 이 마지막 날까지 잔여일 수가 7일 이하다. 7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와 요거랑도 연관돼 있는 거고, 요거 두 개 합해서 이제 예외인 경우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정리를 하면서 이 환자평가표는 이렇게 큰, 이거는 사실 뭐 몇 차수, 몇 차시 이런 거 계속 횟수가 거듭될수록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요 마지막 부분은 또 추가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불변의 진리니까 꼭 알아주시길 바라고. 메디공부 저가 의약품.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거 내용을 바탕으로 좀 예시를 들어보면요. 역시 심평원 교육 자료고 요건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요거를 잠깐 볼게요. 만약에 내가 작성 기간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관찰 기간이 4월 25일에서 5월 1일이면 자 7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5월 1일에 작성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도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5월 1일 최초 입원한 환자 7일간 관찰 기간을 갖기로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작성한다? 5월 7일에 작성해야 이 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7일이 확보돼 있으니까 이거 인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7일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문하실 때는 이 작성일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아예 심평원에서 설명을 할 때 이것부터 설명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 역시도 요것들 아직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거를 좀 먼저 짚어드리고 가고 싶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또 계속 입원 중이셨어요. 어떤 환자분이. 그런데 이제 특정 기간이라고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쵸? 특정 기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떤 예시냐?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폐렴이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진단을 받았냐? 5월 25일에 발생을 했대요.
그리고 6월 6일 치료가 종료됐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치료가 종료되고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환자를 관찰한 기간이 이런 기간인데 자, 그러면 뭐 7일 확보하라면서요. 그럼 언제 작성해야 돼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마지막 보면 확정 진단 날에 작성한다. 이게 예외를 둔다는 거죠. 그쵸? 특정 기간이 요런 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월 25일 결국 진단한 날. 요거 말고는 7일 확보돼서 작성을 해야 되지만 특정 기간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뭐다? 이 진단 날에 작성한다. 요거는 예외 사항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크게 환자평가표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내용은 요 정도면 됐고요. 이제 뒤에 차씨가 거듭될수록 이제 어떤 영역의 항목에 따라서 환자평가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2차 시 환자평가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